서울 강남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가 회장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와 닮아 있었다. 58세의 대기업 회장 이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금장 명함을 무심히 뒤집었다. 세연그룹 회장 이도현. 30년간 그 이름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책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것은 그 어떤 사업 보고서보다도 복잡한 문제였다. 그의 외동딸 이서윤, 단 한 사람의 피부치가 방금 전 전화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아빠한테는 미리 말 못했어. 사실 나 가난한 척 하고 있었거든.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단칼에 결정하던 그였지만 딸의 한마디 앞에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고급 학교를 다녔고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자유롭게 자랐다. 이도현의 인생은 그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서윤은 직접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아빠, 나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정민호, 서촌의 작은 카페 운영자야. 카페? 이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척을 한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내가 재벌 회장 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아요. 그럼 내가 그 남자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거짓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도 이름도 없이. 이도현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다.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다. 서윤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고 그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전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아빠는 늘 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순간 이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심이라 너한텐 그게 사랑이겠지.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너의 진심보다 돈이 먼저일 수도 있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보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누구보다 따뜻해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이도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그 반대야. 그날 밤 이도현은 집무실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비웠다. 유리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다. 아내는 서윤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일로 덮었다. 딸에게는 최고만을 주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가난한 척이라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게 사랑이라면 난 평생 사랑을 몰랐던 건가. 며칠 후 서윤은 민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정민호 34세. 수수한 셔츠 차림, 거칠게 그을린 손. 그는 예의 바르고 진심이 담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서윤이 아니 윤서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윤서? 이도현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딸이 윤서라는 가명을 썼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서윤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빠, 나 그냥 그렇게 불리고 싶었어요.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손끝에는 커피 향이 배어 있었다. 카페라 했나? 수익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직접 커피를 볶고 손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거짓 없이 말했다. 그 담백함이 이도현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굳혔다.
그럼 내 딸이 그 가난한 인생에 들어가겠다는 건가?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서윤 씨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은 행복하게 만들 자신도 없단 뜻이지.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좋다. 그럼 한 달만 시간을 주지. 그 사이 내가 내 남자를 직접 보겠어. 서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가 직접요? 그래.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창밖에 비가 멎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도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딸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잘 짜여진 거짓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도현은 비서에게 단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서윤의 남자 정민호. 그의 카페를 전부 조사해. 비서는 머뭇거렸다. 사생활 문제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상관없어. 난 회장으로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확인하는 거야. 보고서는 하루 만에 도착했다. 서울 종로 서촌 골목 카페 나무 그늘. 월 매출은 500만 원 남짓. 대출금이 많았고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매달 고아원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놈, 돈도 없으면서 기부라니.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며칠 뒤 그는 한남동 본사 대신 서촌 골목을 걷고 있었다. 정장을 벗고 평범한 재킷을 걸친 채였다. 간판도 작은 카페 앞에 도착하자 고소한 원두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운터 뒤에는 정민호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눈에는 낯선 손님에 대한 경계가 아닌 따뜻한 환대가 있었다. 이도현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커피 한 잔만.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냥 진한 걸로. 민호는 곧장 원두를 고르고 분쇄기를 돌렸다. 카페 안에는 기계음과 함께 은은한 향이 퍼졌다. 이도현은 그 과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손끝에는 거짓이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내놓을 때까지 눈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맛있을 겁니다. 민호의 말에 이도현은 잔을 들었다. 쓴맛이 강했지만 묘하게 부드러웠다. 직접 볶은 건가? 네, 매일 새벽에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 많겠군. 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손님들이 커피 향 맡으면서 웃을 때 그게 제 월급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이도현은 신분을 숨긴 채 며칠간 카페를 들락거렸다. 손님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이웃으로. 민호는 항상 같은 태도였다. 피곤해도 웃었고 늦은 밤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카페 앞을 지나던 그는 민호가 구석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걸 봤다. 오늘도 적자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윤서랑 먹고 살 정도면 됐지 뭐. 그 이름. 윤서. 그의 딸이었다. 이도현은 문 밖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민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며칠 뒤 그는 정체를 숨긴 채 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나도 예전에 사업을 했었지. 망했지만 인생을 배웠어. 그래요?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 쪽이었어. 민호는 관심을 보였다. 그럼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지. 하지만 내가 부럽더군. 제가요? 그래. 적자라도 웃을 수 있으니까. 민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윤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래, 사랑 말이야. 그게 돈보다 강할까? 물론이죠.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잖아요. 이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다. 다음 날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민호 씨가 고아원에 후원하는 내역 다 확인해. 네, 회장님. 매달 30만 원씩 3년째 지속 중입니다. 그 고아원 이름은 은빛마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도현은 오래된 기억 속으로 끌려갔다. 서윤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봉사하던 곳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한 번도 그곳을 찾지 않았다. 이도현은 짧게 말했다. 그 고아원 나도 가보지. 주말 아침 은빛마을의 낡은 건물 앞에 선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호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작은 풍선을 불어주며 웃는 그의 모습은 그가 알던 어떤 가난한 남자의 모습과 달랐다.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웃음 연기가 아니군.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이도현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저씨는 그냥 구경만 할게. 아이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는 문득 서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딸의 웃음이 저 아이들과 똑같이 맑았다. 그때 그는 알았다. 민호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자신의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다. 딸의 남자는 가난하지만 진실하다. 그러나 진실만으로 세상을 버틸 수 있을까? 창밖에는 달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한 대 꺼냈다. 불빛이 흔들리는 사이 그는 다짐했다. 진심이 진짜라면 그걸 버틸 각오도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기업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다. 비가 내리던 아침 이도현은 창가에 서 있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는 오래된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며 어제 적어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진심은 강하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버티지 못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촌 근처 카페 나무근을 매입할 준비를 해. 단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선 안 돼. 회장님 직접 개입하실 필요하다. 난 한 남자의 진심이 얼마짜리인지 직접 확인할 거다. 며칠 뒤 나무근을 카페의 주인에게 연락이 갔다.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투자자가 지분 80%를 사겠다고 합니다. 정민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가 바뀌자 현실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 윤서야, 이게 뭐지? 우리 카페에 투자라니. 서윤은 놀라며 말했다. 대단한데? 요즘 사람들은 감성 카페 좋아하잖아. 민호는 행복해했지만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그 익명 투자자는 바로 이도현이었다. 이도현은 민호의 변화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온 뒤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에 나와 커피를 볶았다.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고아원 기부도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매출이 늘자 고급 머신을 들였다. 원두를 수입산으로 바꾸었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손님이 몰리자 직원도 늘렸다. 모든 게 성공처럼 보였지만 이도현의 눈에는 그 속의 변화가 선명했다. 이제야 욕심이 드러나는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시험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민호 카페가 요즘 잘 돼요. 투자자도 생기고 손님도 많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도현은 그 미소를 마주보지 못했다. 그래, 잘 됐구나.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아빠,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걱정돼서 그렇다. 무슨 걱정이요? 사람은 돈을 만나면 달라지니까.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다. 진심은 환경에 흔들릴 때 진가가 드러난다. 며칠 후 그는 비밀리에 두 번째 조작을 지시했다. 카페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나 열어. 회장님, 그건 너무 노골적입니다. 괜찮아. 난 단지 경쟁력을 보고 싶을 뿐이야. 2달 후 민호의 카페 바로 옆에 화려한 간판이 걸렸다. 카페 블루라떼 전국 체인 157호점. 손님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옆으로 옮겨갔다. 민호의 카페 매출은 급감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결국 그는 혼자 남았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이도현의 책상 위로 전달되었다. 그는 영상을 재생하며 눈을 감았다. 버티는지 보자. 정민호. 어느 비오는 밤 민호는 홀로 남은 카페에서 앉아 있었다. 빈 테이블 위에는 젖은 계산서와 미지근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민호야,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투자자도 손님도 다 떠났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지.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아니야, 윤서. 이번엔 나 혼자 해볼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 말에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괜찮아. 우리 서로 믿자. 그게 사랑이잖아. 이도현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계획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이야.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진심은 불행 속에서 증명된다. 다음은 마지막 시험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통보를 받았다. 투자금 회수 결정.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모든 자금이 빠져나갔다. 서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투자자가 연락이 안 돼. 그럼 우리 아버지께. 안 돼.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내 힘으로 버텨볼 거야. 그 말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 투자자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밤, 이도현은 혼자 사무실 불을 껐다. 창밖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다. 진심이 진짜라면 그 남자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의 손끝이 유리잔을 스쳤다. 술이 아닌 죄책감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건 시험이다. 사랑의 진실을 위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복수다. 겨울의 끝자락, 서촌의 바람은 매서웠다. 카페 나무 그늘의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정민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전표와 대출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라면 너무 가혹하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가 몰랐던 건 그 모든 시련 뒤에 한 남자의 계산된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의 연인 윤서의 아버지 이도현 회장.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서윤은 카페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문틈을 밀어보자 안에는 꺼진 조명과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 잔이 남아 있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커피 자루 한 포대가 들려 있었다. 윤서야, 왜 여기 있어? 민호야,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됐잖아. 괜찮아.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투자자한테 연락은 됐어? 아니, 연락이 두절됐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마 떠난 거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포기라니? 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민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피로가 깔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새벽까지 카페 불을 켜둔 채 홀로 있었다. 커피를 볶고 원두를 담고 계산서를 정리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짧게 적었다. 돈은 사람을 잃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지켜준다. 그 문장을 쓰던 중 창밖에서 익숙한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이도현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늦은 시간이군. 회장님이 여길 어떻게 해?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도현은 앉았다.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왔어. 무슨 말씀이신지. 투자금이 빠져나갔지. 그걸로 내 계획이 흔들렸을 텐데 왜 계속 버티는 거지?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무너지는 가게를 붙잡는 게 내 방식이야? 네. 사람도 꿈도 한 번은 붙잡아 봐야 하니까요. 그 말에 이도현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확실히 진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서윤을 사랑한다고 했지? 네. 그럼 넌 그녀가 내가 망해도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이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믿음은 아름답지만 세상은 잔인하지. 그녀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내가 알면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깨닫게 될 거다. 민호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다.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도현은 카페 문을 열며 짧게 말했다. 그때도 서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땐 나도 인정하마.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름 모를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이도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에게 진실을 알려. 단 내 이름은 빼고. 비서는 망설였다. 그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게 목적이다. 하루 뒤 민호는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민호 씨, 투자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그 투자자는 윤서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서의 아버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연결되었다. 갑작스러운 투자, 프랜차이즈 오픈, 자금 회수, 그리고 그날 밤 카페에 찾아온 남자의 눈빛.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을 깨물었다. 그분이 날 시험한 거였군. 그날 밤 서윤이 카페로 찾아왔다. 민호야, 왜 전화가 안 돼? 그는 침묵했다. 눈빛이 낯설 만큼 차가웠다. 너 알고 있었어? 뭘? 내 아버지가 투자자였다는 거. 서윤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그럴 리가. 그럼 누가 했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다.
나는 내가 재벌가 딸인 줄도 몰랐고 그저 내가 나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어.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래, 몰랐겠지. 근데 그 무지가 나를 무너뜨렸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민호야, 제발 믿어줘.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아니, 넌 그 사람의 딸이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돌아섰다. 서윤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차갑게 뿌리쳤다. 그날 이후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다. 민호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서윤은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 보냈다. 이도현은 모든 보고를 받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웠다. 이제 됐다.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엔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사랑은 잃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꺾을 때 끝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시험을 넘어서 누군가의 사랑을 짓밟았다는 걸 알았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다. 이도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딸을 지킨 건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덮은 건가?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조용히 그의 귀를 때렸다. 봄비가 내린 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카페 나무 그늘이 문을 닫은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서촌 골목은 변함없이 붐볐지만 그 골목 한편에 있던 자그마한 카페의 흔적은 이제 희미한 먼지로만 남아 있었다. 서윤은 매일 그 앞을 지났다. 문이 닫힌 유리창에는 아직도 임시 휴업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만지며 속삭였다. 민호야, 어디 있어? 그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 사랑도 신뢰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침묵이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서윤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었다. 아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해요. 전 이제 아빠가 무서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도현의 손끝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그래, 이제 나도 나 자신이 무섭구나. 그는 다음 날 바로 결정을 내렸다. 민호를 찾아라. 어디든. 비서는 놀랐다. 회장님 직접 찾으시겠습니까? 그래. 이번엔 아버지로서 간다. 며칠 후 이도현은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비서가 건넨 자료에는 민호의 이름과 새로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릉시 주문진읍 카페 바다새.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와 파도 소리가 섞였다. 카운터 뒤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다. 정민호였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이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커피 한 잔 부탁하네. 민호는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눈빛이 교차했다.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 머신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잔이 놓였다. 이도현은 커피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는가? 민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덕분에요. 다 잃고 나니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여길 택했나? 네. 바다를 보면 마음이 덜 흔들려서요. 이도현은 잠시 웃었다. 내가 널 시험했지. 민호의 손이 멈췄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금이 빠져나가던 날부터요. 그때부터 이상했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투자자가 서윤 씨의 아버지라는 걸. 이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난 딸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회장님은 딸을 지키신 게 아니라 그녀의 사랑을 죽이셨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도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내가 딸을 데려가면 평생 후회할 거라 생각했어. 민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사랑은 후회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전 이제야 그걸 압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서윤이었다. 그녀는 숨이 찬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빠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두 남자를 스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내가 틀렸던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는 세상을 너무 오래 계산하면서 살았어. 사람의 마음에도 답이 있을 거라 착각했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그 남자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망가뜨렸구나. 민호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잠시 뒤 세 사람은 카페 밖 바닷가로 나왔다.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도현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씨, 난 자네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재는 게 아니란 걸.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회장님을 증오하려 했지만 결국 이해하게 되더군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 말에 이도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해보게. 딸을 행복하게 해줘. 민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다.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긴 오해와 상처가 바다의 파도처럼 씻겨 내려갔다. 그날 밤 이도현은 숙소의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바다 위로 길게 번졌다.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결국 사랑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다음 날 서윤과 민호는 카페 간판을 새로 걸었다. 나무 그늘 대신 새로 새겨진 이름 두 사람.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이제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거짓도 두려움도 없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도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내가 빠질 차례구나. 그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이 찬란했다. 며칠 후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이도현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울 본사로 복귀했지만 사무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회의와 보고 숫자와 그래프. 이제 그것들이 모두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난 정말로 이겼던 적이 있었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은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도 좀 사람이 되고 싶군.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다. 이도현은 그제야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서윤에게 엄마가. 십수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이도현 부탁이야. 그 아이가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줘. 우리처럼 외로움으로 버티지 않게. 그는 편지를 꼭 쥐었다. 지금껏 그 말을 잊고 살았다. 사랑을 믿게 해줘. 그 단순한 문장을 그는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다. 며칠 뒤 이도현은 다시 강릉으로 내려갔다.
이번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였다. 두 사람이라는 새 간판이 걸린 카페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과 민호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빠.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러 왔다. 그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으며 잔을 준비했다. 이번엔 돈 안 받습니다, 회장님. 이젠 회장님 소리 듣기 싫군. 그럼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흘렀다. 민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서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내 아빠.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그 말에 서윤은 눈을 크게 떴다. 아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난 늘 엄마의 부탁을 잊고 살았다. 넌 사랑을 믿게 해달라는 그 말을 나는 무시했지. 민호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늦지 않았다. 사람 마음은 용서받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니까요. 그 말은 바다바람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해안도로를 걸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파도는 잔잔했다.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아빠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했어요? 이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단 한 번도. 왜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지. 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세상엔 오해가 많은 거겠죠. 말하지 않아서 잃는 것들이요. 이도현은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잠시 빛이 번졌다. 그래, 난 늘 말이 없었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서윤은 손을 내밀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요, 아빠. 뭘? 저한테요. 아빠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수십 년 동안 권위와 체면으로 쌓아올린 벽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한다, 서윤아. 아빠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그 말에 서윤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가족이 됐네요. 며칠 뒤 이도현은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제 그룹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지.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이름은 진심재단으로 해.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진심을 잃으면 남는 건 껍데기뿐이더군. 그의 결정은 곧 뉴스에 보도됐다. 세연그룹 1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결정. 언론은 놀랐고 세상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는 고요했다. 그의 마음엔 오직 한 가지 문장만 남아 있었다. 사랑은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그날 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냐? 응, 아빠. 민호랑 새 메뉴 개발 중이에요. 그래, 바쁘겠구나. 아빠도 이제 좀 쉬세요. 그럴게.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가볍게 흩날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도 말하듯 낮게 속삭였다. 그래, 나도 이제 진심으로 살겠다. 며칠 후 서윤과 민호는 카페 앞에서 작은 팻말을 세웠다. 진심으로 끓인 커피 한 잔, 사랑으로 나눈 하루. 그 문구를 본 서윤은 웃었다. 민호야, 이제 진심의 값이 뭔지 알겠어. 뭔데? 잃을 걸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미 값 다 치렀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햇살이 바다 위로 번졌다. 그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도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웃음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슬픔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진심의 값은 결국 평온이구나. 초여름의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습기가 감돌았다. 이도현은 회장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서류와 계약서, 상패와 기념사진이 차례로 박스에 들어갔다. 비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이걸 정말 다 버리실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흘려보내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았다. 어린 서윤이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그 미소는 모든 성공보다 값졌다. 그날 오후 서윤과 민호가 회사를 찾아왔다. 아빠, 이제 진짜 은퇴하시는 거예요? 이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희가 사는 세상이야. 나는 조금 늦게 배운 사람이라 조용히 물러나려 한다. 민호가 물었다. 그럼 진심재단은요? 그건 서윤 내 이름으로 옮기려고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줄 기회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너무 큰 거예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원래 안 되는 거다. 다만 마음이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족처럼 웃고 밥을 나눴다. 식사 후 이도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마지막 선물이야. 서윤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한 장이 있었다. 도현상회 1988년 사업자 등록증. 그가 처음으로 세운 조그마한 철물점의 등록증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처음으로 세운 회사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이게 나의 시작이자 끝이다. 서윤은 문서를 꼭 쥐었다. 아빠,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넌 이제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라서. 민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이도현은 웃었다. 그래, 그 말 듣기까지 오래 걸렸구나. 며칠 후 이도현은 강릉으로 향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기로 한 곳이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 창문을 열면 짠내 나는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커피를 내렸다. 언제부턴가 그 향이 서윤의 카페 두 사람과 닮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늙는 게 아니야. 마음이 멈추는 게 늙는 거지. 어느 날 오후 서윤이 혼자 강릉을 찾아왔다. 아빠, 놀러 왔어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민호는요? 오늘은 가게 봐야죠. 대신 새 원두 보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내렸다. 이 원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리세사리의 스위티.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나한테 꼭 어울리는 이름이군. 커피향이 퍼지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이도현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서윤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용서로 살아가는 존재야. 아빠도 엄마한테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응. 내 덕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아빠를 용서할게요. 그동안 무서웠던 말들, 차가운 눈빛들 다요. 고맙다. 대신 아빠도 약속하세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아야 해요. 그래. 커피 향처럼 천천히 진하게 살아볼게. 그날 밤 이도현은 서윤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번졌다. 그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늦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내 딸 서윤에게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메모를 접어 서류철 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후 서윤은 강릉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카페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울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을 지켰다. 영정 속 이도현의 사진은 온화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서윤은 영정 앞에 작은 쪽지를 올렸다. 아빠 선물 잘 받았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리셋할게요. 며칠 후 두 사람 카페 문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리셋 매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호가 물었다. 이 이름 아버님이 지어준 거죠? 응. 마지막 선물이야. 그럼 이건 우리 둘의 약속이네요. 그래. 진심으로 사는 약속. 둘은 커피를 내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 위로 번졌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빠, 이 커피 향이 닿을 때마다 당신의 진심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가을이 다가왔다.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바람에는 쓸쓸한 향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검은 옷을 벗고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른 채 카페 두 사람의 문을 열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아버지의 유고가 담긴 작은 상자가 도착한 것은 상자 안에는 노트 한 권, 낡은 만년필,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내가 떠나면 슬퍼하지 말고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이자 내가 살아갈 이유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회계장부가 아닌 수십 페이지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거래 실패의 이유, 직원 이름과 생일, 서윤이 초등학교 첫 발표 날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게 써 있었다. 사랑한다. 내가 내 마지막 결정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쓰며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 알아요. 진심은 결국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향기였네요. 며칠 후 서윤은 강릉시청에서 진심재단의 개소식을 열었다.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듣는 기관이요? 네. 외로워서 말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잔의 커피와 대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님이 보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당신은 그분의 진심을 세상에 남기고 있으니까.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년을 위한 커피 클래스였다. 서윤은 강릉의 한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매주 강의를 열었다. 아이들은 커피보다 인생을 더 궁금해했다. 선생님, 커피는 왜 쓴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웃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이도현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느껴졌다. 민호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결국 사람 사는 것도 그거네요. 쓴 시간을 견뎌야 진짜 향이 남는 거. 그래요. 우리 아빠도 그렇게 살았죠.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카페에 남아 노트를 펼쳤다. 이도현 일기 마지막 장. 그 페이지는 단 한 줄로 끝나 있었다. 나는 결국 사랑을 배웠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바다 위에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윤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심은 완벽하게 남을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빠. 이제 그걸 믿어요. 며칠 후 서윤과 민호는 재단의 새로운 분점을 열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민호가 물었다. 서윤,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우리 카페처럼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거요. 돈은 괜찮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향기예요. 진심의 향기.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이도현 회장님의 딸다운 말이네요. 이제 그런 말보다 그냥 서윤답다는 말이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서윤답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기차는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한복판에 진심재단 서울센터가 문을 열었다. 벽면에는 회색 글씨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서윤은 개소식 무대에서 짧게 연설했다. 이곳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진심으로 세워진 이 공간이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다. 그 순간 마치 바람이 대답하듯 부드럽게 스쳤다. 그래, 잘했다. 그날 밤 재단의 불이 모두 꺼지고 서윤은 사무실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손에 쥐었다. 이제 내 진심을 써야 할 때구나. 그녀는 새 노트를 펴고 첫 문장을 적었다. 진심은 결국 살아남는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윤아, 사랑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도요, 아빠. 그날 밤 강릉 바다에는 별빛이 비쳤고 어딘가에서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진심이 남은 소리 같았다. 겨울 초입, 강릉의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다. 카페 두 사람의 간판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서윤과 민호,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커피 향이 짙게 퍼진 오후,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는 걸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떠난 지 벌써 1년이야. 그래도 이상하죠? 아직도 그분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응. 이 향이 바로 아빠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잔은 이도현이 생전에 쓰던 잔이었다. 잔의 모서리에는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신세러티 네버 페이즈.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오후 재단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다. 진심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공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서윤은 편지를 읽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떨렸다. 아빠가 진짜 바랐던 건 이거였을 거야.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거요. 맞아. 진심은 향기처럼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야. 민호가 웃었다. 그럼 우린 계속 이 향기를 나누는 거네요. 그래, 영원히. 그날 밤 카페가 문을 닫고 불이 꺼진 뒤에도 서윤은 혼자 커피를 내렸다. 아버지가 쓰던 방식 그대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고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아빠, 오늘도 향기로 남아줘요. 그때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잘했어, 서윤아.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 진심이 남긴 따뜻한 울림이었다. 며칠 뒤 강릉의 재단 벽면에 새 문장이 새겨졌다. 진심은 사람을 떠나도 남는다. 그리고 그 향기가 또 다른 사랑을 만든다. 그 문구 아래 서윤의 이름 대신 이도현의 딸 서윤이 남김. 이라는 작은 문장이 추가됐다. 민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건 왜 굳이 넣은 거예요?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분은 이제 이 세상 어디서나 살아계시니까요. 늦은 오후 커피 머신이 다시 돌아갔다. 서윤은 한 손으로 커피를 내리며 이도현의 노트를 떠올렸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그 문장은 이제 그녀의 삶 전체가 되어 있었다. 노을이 창문 너머로 비추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심의 향기가 멈추지 않게 할게요. 민호가 커피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새 블렌드예요. 이름은 도현. 서윤은 잔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 이름 참 따뜻하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다. 커피 향이 퍼지고 그 향 속에 한 남자의 목소리와 웃음이 함께 피어올랐다. 밤이 내렸다. 카페 두 사람의 불빛이 눈 내리는 골목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 불빛은 마치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잔의 커피가 조용히 식어갔다. 하지만 그 향기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